해머 헤드 수리법이 나오네요. 자, 해머를 보겠습니다. 해머를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부러졌어. 어떻게 할까요? 붙였죠? 좋아요. 요런 정도면 사실은 딱 맞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뭘로? 나무 목본드로 붙여가지고 뭐 실로라도 직접 감아 놓으면은 기부스를 해주면 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기가 좋진 않죠. 원칙은 뭘까요? 빼고 새 샹크로 밖으로 끼워준다. 새 샹크로. 그죠? 자, 그래서 해머 헤드를 교환할 일이 어느 경우에 있겠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샹크가 부러졌든지 부러져도 바꿔야 되고 또 해머 자체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꾸 치면은 다르니까 우리가 뭐 한다? 뭐 해준다? 파일링 해준다. 그런데 공부 쭉 보면 파일링 한 2번만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2번만 하면 더 깎을 게 없어지게 이 해머 우드가 그냥 보여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빼버리고 새로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머 자체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이제 새로 싹 바꾸고 다시 끼우기 위해서는 샹크를 이걸 빼줘야 돼. 빼줍니다. 자, 해머 헤드 교체할 때 빼고 새로 이제 다른 해머로 교환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같다. 그럼 첫 번째 보니까 크기, 무게, 경도 이런 걸 잘 보자. 그래서 이 해머라는 건 실제로 지금 이 각자 사이즈가 다 어떻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크기로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교환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그 해머하고 같은 크기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이 똑같은 규격의 것으로 새로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사실 한 대를 싹 한 세트분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 때문에 한 세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가서 딱 이런 같은 사이즈로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정말 다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금 큰 걸 사서라도 모양을 깎아서 같은 비싼 크기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화가 조율사들끼리도 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해머를 같은 크기로 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 것일 테고요. 어프라이트 경우는 해머 헤드를 교환할 때 이 반드시 샹크까지 새로 바꿔버려라. 만약에 해머가 이렇게 지금 나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해머 이것만 새로 바꾼 다음에 이걸 빼버리면 이 샹크를 사실은 쓰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바꿔라. 왜? 해머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뚫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실제로는 안 뚫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개인이 여기를 뚫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운 대부분의 조율사들은 되게 이렇게 뚫어진 걸 사요. 뚫어진 걸. 그러면 이 뚫어진 상태가 어떨 수 있어요? 다 지금 여기쯤은 사실은 다 어때야 돼요? 딱 중앙에가 거의 똑바르게 뚫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쯤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쯤 가면 이렇게 기울어지게도 뚫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당하게 잘 뚫어져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뚫린 상태가 딱 중앙에 딱 맞게 뚫어놨을 수도 있고 조금 비껴져 뚫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샹크에다 가만히 꽂아놨을 때 이 해머의 간격이 또 어떻겠다? 안 좋아져 버릴 수도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샹크체 교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머를 하시면은 반드시 뭐도 샹크도 살아요. 샹크도. 그 다음에 또 밑에 바트는 빼버렸으면 이걸 빼야 돼. 자, 어떻게 뺄까가 이제 문제고요. 빼야 된다. 자, 빼려면 실제로 이 작업이 지금 뭐가 꽂아져 있다. 뭘로? 악교 내지 목본드예요. 그래서 얘를 빼고 싶을 때는
뜨거운 열을 수증기를 가한다. 수증기. 수증기를 가하고 싶은데 이걸 빼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더 편리한 도구는 우리가 뭐냐면 이 샹크 트로웰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위 인두죠. 이게 이제 전열기구예요. 그래서 꽂아 놓으면 이 사이가 이렇게, 자 이게 제법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할 때는 꼭 장갑 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를 가열을 시킨다.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되면서 속에 있는 악효가 목본드가 녹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빼야 돼.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겨. 얘가 제법 뜨거워요. 나무 곧 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가 보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차다가는 다 여기만 해도 지금 뭐예요? 다 이렇게 까문까문하게 얘 열을 가다가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의할 사항, 뜨거운 뭐 가재 수건, 타월 이런 거를 적셔서 꽉 짜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빼고자 할 때는 이렇게 싸서 가열을 시키고, 또 언제 쌌어도 또 탈 염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비틀면서 돌아가는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녹은 거야. 그러니까 더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마저 돌려서 빼는 거예요. 예? 이게 도구가 있을 때 얘기해. 샹크 트로웰이라는 도구가. 근데 이제 없어.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는 여기 실습하실 때 다 이걸 다 그냥 어차피 준비하는 마음은 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다 해서 이거 가지고 같이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서 보면 늘 쓰는 작업은 아니고 가격도 제법 부담스럽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대 조율하고 나면 이거 하나 더 사고 뭐 하면 더 공구를 잡고 더 마련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건 일단 지금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는 길에 사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샹크 트로웰이라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뜨거운 수증기는 모든 접착제를 띄는데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시험에서도 참고로 하세요. 여기 있는 부싱을 교환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실제로 있는 찌꺼기 이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빼버려야 타는 걸 붙일 거 아니야. 그럴 때 수증기 분사, 수증기를 좀 품어주고 나서 띄면은 떨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접착제 떼어낼 때 센터핀에 있는 부싱 크롯을 빼고 싶어도요 수증기 분사를 한 다음에 떼어야지 그냥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수증기 분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얼마나 수증기를 대야 되겠네. 제법 많은 양의 수증기를 오래 쏘여줘야 얘가 돌아갈 거다. 녹을 거다. 그러면 그 수증기를 어떤 수증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세수대에다 또 넓고 그래서 나오는 수증기에다 여기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힘도 없고 얘가 잘 싸야 되지. 이제 여기 물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잘 싸야 돼. 그리고 또 힘 있는 좀 수증기가 쏘여줘야 얘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주전자 오는 데다 열 대고 있어야 이게 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시간을 들여야 또 녹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해준다. 공구가 일해준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만 사실 수증기로 뺄 수도 있다.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샹크를 뺄 일이 생깁니다. 뭘로 할까요? 뭐 알코올로 적신다. 뭐 속옷으로 판다. 뭐 수증기를 가열한다. 또 어쩌고 이래 나왔어. 이게 있었다면 얼른 부르면 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시험 본 다음날 선생님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 샹크를 빼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샹크 트로웰이 없어서 그냥 가스불에 한다 그랬어. 이거니까 열을 가한다는 말이 들은 생각이 났나 봐요. 아니, 가스불에다 달군다는 절대 안 녹아요. 어디다? 수증기에다. 그러니까 가스불에 열을 가한다는 나무를 휘고 싶을 때 모양을 틀어지는 모양을 바로 잡을 때는 어때야 돼? 열을 가스불에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해물을 이제 뺐습니다. 잘 뺐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얘를 이제 사용해서 얘를 이제 가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긴장을 해야 돼. 사실 타지 않으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비틀고 있었는데 이 내 손이 미끄러워서 돌아갔는데 착각을 한 거야.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빨리 빼고 마저 돌려보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손이 미끄러 돌아갔던 거야. 그러면 이따 하지 하고 1분 2분 지나버리면 얘가 굳어버려. 그래서 20초 이내에 빨리 재가열해서 효과를 봐요. 끝장을 내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딱 굳어버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또 사실 도려내버리고 이 드릴로 판다가 또 이론적인 문제예요. 드릴로 파자? 난 아예 시도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도려내버리고 드릴로 판다야.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할 수 없이 해본 상황은 그냥 날카로운 드라이버 끝 같은 걸로 이렇게 얘를 좀 달고서 뜨뜻해졌을 때 드라이버로 파면 파질 수 있다. 이렇게 얘를 없애버려야 다시 꽂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해머를 구입했어요. 또 샹크는 새로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트는 또 기존 있는 걸 쓴다든지 새로 바꾼다든지 어쨌든 잘 뺐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목본도 준비가 됐겠죠. 첫 번째 보세요. 해머 샹크를 먼저 접착하라. 해머하고 샹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를 다 한꺼번에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샹크하고 해머를 접촉해라. 접착제를 발라서 주로 여기다 바르셔야 돼요. 여기 구멍에다 목본드를 발라놓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두께가 생겨서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발랐어요. 여기다. 그래서 꽂았어요. 그런데 여기 각도가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다? 3도. 어디가 3도? 이게 밭하고 3도고 여기는 다 틀려요. 메이커마다. 자, 보세요. 얘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때요? 조금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둔각? 얘각이에요? 둔각이에요? 둔각. 아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네. 자, 약간 기울어져 있어. 또 어떤 메이크업 거 보면 딱 직각이에요. 어떤 거 보면 살짝 밑으로 숙여져 있어. 옛날 메이크업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그 이웃하고 있는 해머하고 간격을 어쩌라 각도를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접착을 시켜야 된다. 접착을.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샹크의 길이도 메이커마다 이 길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되게 좀 잘라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밭에다 가로 봅니다. 당연히 높이가 어찌해야 돼?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더 쉬운 거는 바로 이웃에 있는 것을 빼서 어때야 돼? 같이 비교를 하면 되겠죠. 각도를 꼭 보시고. 그래서 얘를 먼저 조립을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높이를 한 마리 맞춰서 한다고 그래도요. 잘라서 또 여기가 만약에 1mm라도 높아보세요. 어떨까? 때려주는 타연점이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음색이 틀려져 버리고. 그래서 이 각도나 높이가 가지런해서 절대로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높이를 일단 조정해서 얘를 자르기 위해서 얘만 먼저 바틀만 먼저 밑에 센터 레일에 조립을 시키라.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꽂아 보면서 딱 놨을 때 높이가 어떤다 같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틀을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꽂아 보면서 길이를 조정을 해라. 그래서 샹크를 아마 좀 잘라야 될 케이스가 더 많아요. 높이는 다 틀려요. 왜? 이 각도가 틀리니까 또 이 샹크의 길이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춘 다음에 이제 빼서 목본드를 충분히 발라서 쭉 꽂아 놓으면서 각도가 반드시 높이가 같도록 해주자. 어떻게 했어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샹크 교환하기. 해머 교환하기. 왜 안 돼? 돼요. 해보시면 이렇게 높이 충분히 된다. 설명만 듣고도 나 할 것 같아.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진짜로 이 해모가 부러진 일이 있어. 또는 뭐 이 샹크가 이렇게 이 해모가 터버린 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데 막막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한테 가져오십니다. 가져오시는데 딱 이렇게 부러진 이것만 가지고 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 없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꽂아 보면서도 이렇게 딱 놨을 때 이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거는 지금 이 샹크 이 밭에다 꽂았을 때 이 꽂아 딱 놨을 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이쪽으로 기울어지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꽂아 보면서 자꾸 이게 이 그림처럼 얘가 지금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고 싶으니까 이 밭에 꽂아지는 이 면을 어떻게 살짝 도려내서라도 너 좀 오른쪽으로 가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단 말이야.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하기 전에 여기 좀 깎아준다 이쪽을 깎아준다든지 하면서 똑바로 이 해머 간격이 맞도록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붙여가지고 조립을 하는 건 간격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꼭 꽂아 보면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만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생각이 있으면 옆에 거 또 같이 가져오긴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빼주느라고 샹크트를 위해서 빼기 전에 각도를 한번 얘를 기존에 해보고 그래서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래 거는 내가 그냥 줘요. 그러면 선생님 마저 붙여주세요. 근데 그냥 딱 꽂아가지고 가서 조립해왔을 때 이 간격이 안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꽂아 보면서 이쪽을 깎을지 이쪽을 깎을지 확인하면서 조립해라. 붙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주면 좋아. 근데 해놓으면 틀림없이 간격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만 필수적으로 간격이 어찌해야 돼? 일괄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또 이 샹크를 휘어서라도 또 간격을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차선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간격을 잘 맞추도록 조립해보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머 헤드 교환하는 법인데 다음 보시면 끼우는 법 나왔군요. 지금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너클 스킨 교체법 그래. 너클 스킨 어디 있어요? 너클 스킨 우리 여기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그랜드 피아노에 요거 여기는 이렇게 이거를 롤라 이 바퀴로 생긴 거 이거를 롤라 그러기도 하고 너클 그러기도 했는데 가죽이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여기 바트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트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잭이 밀어주잖아요. 이게 잭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뭘까? 잭이잖아요. 그래서 잭 바트 대신에 지금 너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클을 보시면은 이게 손을 가끔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나무예요. 둥그러.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둥그르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둥그른 모양에다가 뭘 씌운 거야? 박스킨을 씌운 거야. 박스킨을. 그래 놓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만 지금 박스킨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 잭이 밀고 빠지니까 거기가 마모가 돼. 그럼 너클 스킨만 교환할 일이 생겨. 자 그럴 때 요 사이즈의 지금 가죽을 이만큼 만들겠죠. 이만큼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는데 싸줘야 되는데 여기다 전부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여기다 푹 싸넣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접착제를 발라놓은 그 가죽이 박스킨이 어떨까? 빳빳해져 버려. 딱딱해져 버려. 그러면 거기 놓냐 밑에서 잭이 나가는 그 푹신함이 없어지. 마찰이 좋지 않아져. 그래서 전부 다 칠하지 않는다. 전부 다 칠하지 않는다고 여기만 접착제를 발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만 붙이고 쭉 싸서 반대쪽에서 싸서 이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잭이 닿는 이런 면에는 전혀 접착제가 없어야 된다. 이게 상식이에요. 자, 어프라이트에서도 접착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자, 바트가 이렇게 있군요. 자, 바트 샹크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바트 박스킨 붙었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밀어? 그냥 잭이 밀고 빠지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박스킨이단 말이야. 바트 박스킨. 실제로 지금 이렇게 밑에 이제 가죽이 있단 말이야. 가죽으로 붙어놨단 말이야.
당연히 쭉 밀고 빠지고 해야 돼. 푹신해야 돼. 그래서 거기는 언더펠트니 언더크로스니 꽂아져 있고 더불어서 접착제가 어떻게만 여기만 붙여라. 여기 마찰하는 이 부분은 접착제가 붙여져 있으면 안 된다. 빳빳해지고 딱딱해지는. 또 보겠습니다. 위페닐 크로스가 이렇게 있어요. 캡스턴이 노냥 어찌해야 돼? 밀고 빠지고 밀고 움직여야 돼. 흔히 여기가 흠뻑 패이게 만드는. 새로 교환해야 돼. 어디만? 양쪽만 붙여라. 오케이? 근데 또 있어요. 접촉하는 거. 댐퍼 레버가 있군요. 이렇게 지금 있고 댐퍼 레버 크로스가 붙어 있어야 돼. 뭐 하려고? 댐퍼 스푼이 노냥 어때야 돼? 밀면서 빠지고 마찰을 한다. 스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밀면서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울어져. 그러니까 그 스푼 자체가 소위 녹슬었거나 먼지가 끼우거나 하면 딱딱해가지고 자꾸 이 부신 크로스를 심하게 없애버려요. 심하게 마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댐퍼 스푼이 닿는 면적만 희한하게 동그랗게 달아버려요. 그럼 댐퍼 스푼이 가서 딱딱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각따각따각 말박은 소리가 나. 어떡할까? 이 사이즈로 없어요. 잘라서 내가 잘라서 써야 돼. 그리고 이 사이즈로 잘라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어디만? 위아래만 붙여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이게 상식입니다. 네. 그런 얘기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두 번째 캐쳐 스킨 보세요. 캐쳐 스킨은 캐쳐는 어디에요? 여기잖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여기는 백체기 딱 잡아주는 거잖아. 마찰을 해야 안 해? 해요? 다른 건 위펜은 밑에서 캡스턴이 노냥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한쪽으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들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한쪽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마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댐퍼 스푼도 밑에 레버를 이렇게 밀면서 밀어줘야 되니까 마찰을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안 되고 마찰이 좋아져야 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캐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캐쳐는 백척이 딱 이렇게 잡기만 하는 거잖아.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 드르륵 놔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박스킨이 어떻게 되게? 거칠거칠하게. 그래서 지금 가축인 거예요. 결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붙였나요? 그래서 지금 가축인데 오래되면 어떨 수 있어? 얇아지면서 미끌미끌해진다 이 말. 그러면 제대로 붙들어줬어도 탁 놔요. 놔버려. 그러니까 손끝에서도 탁 이렇게 손끝에 있어요. 그 해머가 두루루루 떨게 되고 놔버린다 이 말. 어떡할까? 이거 떼어버리고 새로 붙여야 돼. 자, 붙일 때 박스킨을 붙여주되 얘는 어디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다 붙여야 돼. 근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오려서 여기서부터 붙이고 얼마 후에 위까지 마저 붙여주도록 해줘야 이 아래가 여기 이게 일어나는 이런 걸 막아줄 거다. 겠죠? 주의할 사항이 생겨요. 이 박스킨이 있는데 박스킨은 어찌해야 되느냐? 거칠거칠해야 돼. 거칠거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결이 위로 이렇게 골든 저고리 골든 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라앉고 결이 어떤 쪽으로 되게 이렇게 위로 결이 살아나게 하는 방향으로 붙인다.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 결을. 또 보세요. 캐쳐는 다 그렇고요. 바트 스킨 펠트 교체. 지금 어때만 위아래만 붙인다. 그 다음에 브라이들 수리법 나오네요. 141페이지에 브라이들 테이프. 여러분들이 한 대분을 사시면 되게 이렇게 한 대분 해가지고 만 얼마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브라이들 테이프가 끊어졌어. 사갔어. 그러면 새로 교환을 해야 돼. 자, 그럴 때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피아노라면, 자, 요렇게 브라이들 테이프가
여기 캐쳐 뒷면에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캐쳐 샹크 그러겠죠? 하고 캐쳐하고를 접착제를 붙여 넣을 때 이 브라이들 테이프도 그 사이에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딱 조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브라이드 테이프가 끊어졌어. 이게 자꾸 이제 와이에다 꽂아 놓다 보면 이게 찢어지거든요. 또 오래되면 이렇게 사가버려. 그래서 새로 떼어버리고 가를 일이 생겨.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대로라면 여기를 빼느라고 어떻게 해야 돼? 빼려면 샹크 트로웰, 뭐 수증기, 분사 이러면서 이걸 한참 시간을 들여서 빼야 되잖아. 여기도 빼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거는 꼭 빼버려야 다시 꽂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것까지 이걸 빼고 뭐 샹크 트로웰 녹이고 이거 안 해.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이걸 떼어버려. 잡아 뜯어버리고 새 브라이드 테이프를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너무 긴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사서 보면 충분히 좀 길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 10mm쯤 끊어서 써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웃하고 있는 브라이드 테이프와 길이를 비교하시고 반드시 어디다 캐쳐 밑면 뒤쪽에다 어떤다 그냥 붙여주자. 뭘로? 나무 본드, 목본드로 붙게 마련이. 그래서 붙여놔주면 브라이트 테이프 주의할 사항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만 해도 어때요 지금? 이 브라이드 와이어 그냥 꽂다 뺐다 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스킨이 빼져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닳아버리고 다 교환할 일 생기고 또 오래되면 저절로 그냥 사가서 끊어져요. 근데 오래됐어도 그냥 여기 모양새가 있으면은 모르는데 한 번은 저희 수리하신 분이 큰일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진짜 브라이드 와이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끊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하시면은 되게 이제 피아노를 가서 이제 어디는 집에라도 가서 연습 삼아서도 조율을 해주고 싶어요 하는 집이 있어야 돼. 어? 그래서 고모네 집이니 이모네 집이니 누구네 집이니 하고 가보면 아주 안 쓰고 있는 내배를 두고 있던 피아노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상황도 생겨요. 또는 뭐 연습 그냥 돈을 안 받고 해준다니까 그럼 저것도 해줄래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 같은 데 가서도 거의 방치하고 내비로 놓던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분이 딱 그랬어요. 전혀 안 쓰는 그냥 거의 그냥 워낙 피아노 고물이니까 그 방에는 애들이 안 들어가는 방이야.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맡겼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뭘 잘해주고 싶으니까 현도 좀 녹도 닦아주고 뭐 무슨 청소도 좀 해주고 뭐 어쩌느라고 액션을 갖다 들어서 빼는 내려놨어. 그리고 뭐 현에 녹도 닦고 다시 액션을 꽂아서 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이 브라이드 테이프가 오래돼서 사갔어. 그러니까 건반을 살짝 내가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이게 액션 드러내는 효과하고 똑같겠죠? 이거 빼보니 어떻게 돼?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어? 이 브라이드 테이프 힘으로 이 위펜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액션 들어버리니까 얘가 힘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거 뭐였어? 저 빼느라고 막 신경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많이 찢어지기 쉬워요. 저게. 안 되더라고. 녹이스럽고 팍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딱 빠져버리니까 액션을 들었다 놓으니까 툭 하고 위펜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보죠 한번. 자, 이렇게 돼버린다. 저렇게 돼버렸어. 무심결에 액션을 들었다 놨는데. 근데 이제 다 끝냈으니까 하고 무심결을 들어서 올리려니까 이게 이 자리에도 올라가지도 돼 안 돼? 가만 있어. 누가 그래? 아 반반이구나. 당장에 입은 분도 성미가 급해가지고 액션을 좀 들었다 내본 사람이 엊그제 일요일인가 전화가 왔어. 선생님 나 큰일 났어요. 막 당황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액션을 이렇게 제꼈다가 놓는데 글쎄 이게 떨어져가지고 또 올라가지가 않아요. 혼자서 못 들고 쩔쩔맸어요. 당황하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들어라.
그게 다 나가셔서 혼자 있는데 잘 됐다고 했는데 이랬다고 막 뭐 몰라 선생님 빨리 조율사를 부를까요? 제가 오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부를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둘이서 같이 나도 그랬어요. 이거 한꺼번에 이걸 들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고 저기 좀 들어주세요. 같이 들었다가 같이 나왔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번거롭고 성가셔서 에이 다 하는데 나는 해봐야지 하고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들게 되더라고. 근데 이분이 글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이제 저렇게 못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서 너무 낡은 피아노인데 여러분들이 저걸 뗄 일이 생겼다면 뭐 생각해야 돼? 브라이들 테이프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아우 이거 뭐 손질 보고 이거 다 사가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싹 바꿔주세요. 그럼 어째야 돼? 그냥이야? 재료비 10,000원이니까 10,000원 내세요 그래요? 아니잖아. 얼마 받아야 돼?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요. 네. 무지하게 힘들 건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예 얼마? 20만 원일 거리 아마 브라이들 테이프 전부 갈아주는 거? 아니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거 말을 안 들어봐요. 브라이들 테이프 하는 일 뭔데? 빨리 와야 돼. 연타가 안 돼. 연타가 안 돼. 그리고 심하면 이런 건 뭘까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라이들 테이프가 없으면 전혀 연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빼고 새로 붙이고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2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율사분들이 이 작업을 그 자리에서 안 해요. 왜? 해주고 띄고 붙이는 거 보고 있으면 조금 더 그 엄마가 억울해할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또 사실 띄고 새로 붙이고 하다 보면 작업 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거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얘를 액션을 뛰어가는 거예요. 이건 한 자리에서 못해요. 그리고 2, 3일 후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갖다 벌어주는 게 또 그래서 조율사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가 너 이달에 액션 몇 개 띄었냐? 그러면 이제 한두 푼으로는 안 되는 작업들이잖아. 그러니까 심하면 뭐 30만 원, 40만 원, 기억 이럴 때 모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용을 또 챙기는 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이들 테이프 한참 액션 뛸 때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새로 바꿔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문제는 이것만 해도요. 자, 한두 개쯤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하나는 5,000원인가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5,000? 네, 5,000원. 그럼 받으셔야죠. 아니,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 나사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럼요. 예. 이거 다 일단 빼야지. 예, 전부 빼야 되니까 되고. 그래서 힘든 거지 뭐 이게 뭐 무거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이거 일단 빼야 되고 예. 끊어진 면을 일단 탁 떼어내버리고 예. 거기다 또 붙이려니까 사실 또 이렇게 예. 붙여야 되고. 그거 하나 다 빼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아 이제 백집을 손으로 빼서 붙이고. 근데 이제 하나씩 해야 조금 되나? 잘하고 싶은 사람도 액션을 다 빼가지고 빼서 이제 뜯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또 조립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건 미련하죠. 이걸 있는 채로 그냥 이걸 떼어내고 그냥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다른 도구를 이렇게 이런 각도가 있는 데다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붙여지잖아요. 이게 붙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법 시간이 걸려요. 문제는 길이가 어째야 된다. 근데 우리 수리하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 교회인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쥐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쥐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해드리겠다고 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액션을 떼가지고 진짜 왔어요 우리 여기로.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 브라이드 테이프를 좀 길게 가서 줘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암만 이걸 해도 빼줘도 드렁드렁 이게 빨리빨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조정 충분히 확실하게 보고 하셔야 된다. 이거 또 보겠습니다.
마트 스프링 조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니까? 요거 오래된 피아노들 보면 이 스프링이 여기 끊어져 버렸어요. 스프링 하는 일 뭐다? 해모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근데 스프링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우리 뒤에 있어서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치고 이 돌아오는 힘이 앞에서는 얘가 당겨야 되고 뒤에서는 스프링이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더디게 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브라질 테이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초심자들이 잘 바트 스프링 때문인가 봐 잊어버리면 몰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힘이 더디면은 스프링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끊어져 있거나 벗겨져 있거나 이렇게. 어떡할까? 그야말로 해머도 써야 되고 다 말짱하잖아. 그러니까 스프링만 교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 스프링의 조건 보세요. 스프링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다 스프링을 제대로 끼워놓은 걸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관통을 해져 있는 게 뭐다? 굵은 실로 꽂아 넣었다 그랬어. 근데 이제 얘가 끊어졌어.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이걸 빼줘야 다시 스프링을 끼울 거 아니야. 그래. 이거 빼잖아요. 어떻게 빼고 싶어 이거? 이걸 잡아서 툭 뜯어버려? 그럼 여기 다 깨져버려. 여기 딱 나가버려.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으시면 얘를 끊어야 되니까 잘 드는 부두칼, 커터 이런 걸로 일단 양쪽 이 갈라져 있는 쪽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쫙 끊어야지. 실이니까 끊어지겠죠. 어? 하나만 양쪽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빠졌어.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실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빼야 돼? 드릴로 빼는 거예요. 1mm 드릴로 빼자요. 근데 이제 뭐 송곳 이렇게 가는 송곳 없더라고. 바늘로 찔러서 안 밀려나가요. 그래서 이제 1mm 드릴로 툭 뚫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들 실습할 때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드려봤어요. 배품이. 자, 이런 걸 살짝 이렇게 이제 밀어 넣으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걸 뺐어요. 완전히 휙 빠졌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스프링이 있으면 되겠죠? 스프링을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이 스프링을 이제 여기다 어찌해야 돼? 끼워 넣어야죠. 사이다 넣었어. 여기다 뭘로 해야 돼? 실로 끼워야 돼. 실 작업이 어려워. 좁아서 바늘에 끼워가지고 바늘이 안 들어가요. 실을 끼워놨어도. 또 굵은 실이래야지 가는 실은 또 있으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굵은 바늘이어야 되잖아. 또 실을 끼려니까 안 들어가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작업 되게 조이사들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사실 깎아야 돼.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거 다 끊어버리고 되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맙니다. 어쨌든 스프링 교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실습 시간에 해볼 겁니다. 또 보세요. 또 보면 자 다음 페이지가 레피테이션 레버 스프링 이거 하자. 이건 위편에 들어있겠고요. 자 143페이지 센터핀 수리 그랬군요. 센터핀 수리 거. 자 우리가 건반이 안 올라와요. 건반이 더디 올라와요. 또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연타가 안 돼요. 한 번은 나는데 두 번째는 안 나버려요. 원인이 뭐다? 뭐 어디가 닿았나 뭐나 이런 거 말고는 액션 쪽에서 잘못이 있다 하고 확인하고 싶을 때 센터핀이 어떤가를 보시면 이 고장 원인의 60~70% 돼요. 모든 역할을 관절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센터핀이다 그랬다.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머가 왔다 갔다 하고 댐퍼가 뜨고 말고 하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센터핀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센터핀이 조립이 된 것이 뭐예요? 당연히 위편 플랜지, 바트 플랜지, 댐퍼 플랜지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가 한다? 센터핀이 한다 그랬죠? 응? 센터핀이 한다. 좋아요. 이 센터핀이
부심으로 끼워져 있기 때문에 플랜지가 당연히 지금 꽂아보면 이렇게 뚫어진 이 부분에는 센터핀을 꽂아줬는데 요게 맞추는 많은 마찰을 할 때 잡음이 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뭐 해놨다? 부심 크로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틈에다가 지금 내가 센터핀을 꽂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부심 크로스는 습도가 높아지면 어떤다? 뻑뻑해진다. 부풀른단 말이야. 그럼 센터핀이 뻑뻑해져서 동작을 못하고 반대로 자꾸 사용을 했다거나 너무 건조해지면 또 어떤다? 넓어진다. 그러니까 또 헐렁헐렁해지겠죠. 그러면 또 얘들이 제발 똑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건들건들건들해진다. 그래서 이 센터핀이 너무 뻑뻑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헐거워질 수도 있다. 응? 헐거워질 수도 있다. 뻑뻑하면 어떡하자? 뻑뻑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대. 우선 뻑뻑하면 만약에 이 부심 크로스가 너무 부풀렀으니까 움직임을 제대로 못 해주지 않냐 말이야. 제대로 못 해주지. 응? 부심 크로스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부풀러 버리니까 동작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싱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 윤활유 처리한다. 일단 첫 번째 해볼 일이 윤활유 처리한다. 윤활유 뭐 있어요? 실리콘 원액 그래가지고 요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그야말로 이건 원액이에요. 요 속에 있는 하얀 건 보지 마시고요. 어떤 아이가 엄마 따라서 왔었어요. 근데 막 부잡스럽게 이런 걸 만지고 놀던 아이인데 이걸 가지고 놀더니 여기다 지가 씹던 껌을 여기다 넣는 근데 지금 속에 매끈한 게 실리콘 원액이에요. 원액. 얘를 여기다 이제 발라주면 그 뻑뻑해져 있던 게 스무스하게 움직여. 얘를 어떻게 바를까? 여기다 뻑뻑해졌다. 어? 위펜 프렌즈가 뻑뻑해졌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뻑뻑해졌어. 그럼 윤활유를 발라주면 돼. 어떻게 할까? 얘를 여기다 쏟아 넣어? 찔끔찔끔. 그러니까 뭐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점을 찍어주면 수룩 스며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한두 개만 내가 또 그러기도 하겠어. 근데 이 많은 걸 많이 해줘야 된다 생각하면 또 이걸 빼야지 하고 또 다시 조립해야 되고 너무 번거롭지 않냐 말이야. 근데 제가 처음에는 실리콘 원액을 실리콘을 발라준다 이런 것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느라고 진짜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하고 막 이랬었어. 근데 더 간단한 거. 이런 실리콘 원액이 어디? 이게 뭡니까? WD-40. 왜도 실리콘 원액이 들어져 있어.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어? 삐걱삐걱 할 때도 문짝이 삑삑하면 이거 뿌리거나 어디 기름 자전거 바퀴에 녹슬어 있으면 또 바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만병 통째로 우리 쓸 수 있어. 얘를 이거 뭐예요? 대롱이도 같이 있겠죠. 여기 되게 꽂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푹 빼서 작업 안 하고도 대롱이 꽂은 채로 해주면 너무 작업이 수월한 거예요. 위펜도 제껴놓고 여기다 칙 하면 어때요? 원활해져. 그래서 제일 우선 수월한 게 윤활유 처리한다. 근데 윤활유 처리해줘도 그 동작이 심한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윤활유를 칠하고도 가열을 해준다. 그래서 습도를 좀 제거해주게 샹크 트로일 같은 걸로 따끈하게 해주면 또 마를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떡하지? 근본적으로 너무 뻑뻑하구나. 그런 거는 센터핀이 굵기가 어떻다?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더 가는 핀으로 바꿔준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근본적인 거는 그 뻑뻑하니까 센터핀의 굵기가 이럴 수 있으니까 바꿔주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 일일이 그렇게 새 걸로 무작정 바꿔주는 것보다는 윤활유 처리를 실제로 먼저 해보는 것이다. 윤활유 처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너무 뻑뻑하니까 자꾸 가는 걸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 부싱을 어떻게 해준다. 조금 깎아준다. 그래서 그 부싱 크로스를 깎아주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리마라는 공구예요. 시험 예문회가 리마가 공구 이름에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 리마라는 걸 보시면 이건 그때 제가 산 거예요. 메이크업 만들던데 이게 끝이 날이 사각형이에요. 이게 이렇게 좀 날이 날카롭게 각이 딱딱 쓴 거야. 리마라는 게. 이따 보세요 한번. 그래서 얘를 이 부싱에다가 얘가 이제 너무 실제로 근본적으로 너무 지금 두꺼워 좁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꽂아서 각이 서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살살살 돌리면 어떻게 될까? 거기 있는 부싱이 깎이는 거죠. 이렇게 센터핀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나요 지금. 윤활유 처리한다. 윤활유 처리하고도 가열한다. 또 하나 센터핀 굵기로 바꿔준다. 또 하나 부싱을 넓혀준다. 그리고 뻑뻑해져 있을 때. 뭐 이런 것을 어떤 경우를 어떤 처리법을 쓸까 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부싱을 넓혀주는 공구가 뭐다? 리마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태 이거를 뭐 사시지 않고도 이렇게 굵은 현에다가 니퍼로 좀 까닥까닥하고 이게 상처를 내주면 거칠거칠해져 있잖아. 그걸 이렇게 넣어줘 봐도 부싱이 깎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마라는 이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반대로. 그러면 센터핀이 어디 있냐? 몇 군데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어디 있다? 바트 센터핀이 있을 테고, 위펜 센터핀이 있을 테고, 잭 센터핀이 있을 테고, 댐퍼 센터핀 있잖아. 어떤 센터핀 때문에 지금 건반이 안 올라오는지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잖아. 확인을 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조정할 때 건반이 안 올라와요. 그럴 때 원인이 뭐다 그랬어요? 건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액션 쪽에 있을 수도 있다. 건반 쪽은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는 법. 어디가 닿았나 보는 거 이외에 밸런스 핀이나 프론트 핀이 어떠니까? 부풀러서 공간이 없으니까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더라? 좌우로 흔들어 본다. 또 하나 10mm 들었다 놔본다. 또 하나 페달을 밟고도 사뿐히 올라오는가 확인하자. 그랬죠? 이 작업은 어딘 거야? 건반 쪽에 확인하는 거. 건반 쪽. 근데 이 작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전히 건반이 더디게 올라와. 뭐다? 액션 쪽이구나. 그럼 액션 쪽에서는 뭘 보자? 센터핀이 뻑뻑한가. 센터핀은 어디 있다?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있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확인해야 돼. 자, 그럴 때 보세요. 만약에 얘가 뻑뻑해 본다. 얘가 갔다가 빨리 오고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더디게 가니까 잭이 더디게 가고 있고 더디게 움직이니까 잭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잭이 못 들어가니까 건반이 안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위펜이 뻑뻑해 보세요. 올라갔던 위펜이 안 내려오니까 얘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안 내려오니까 건반은 안 올라간다. 또 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잭 센터핀이 뻑뻑해도 얘가 빠졌다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건반이 얘를 툭 내려주지를 못해. 안 올라와. 위편이 그러고 잭이 그러고 해머. 근데 댐퍼는 건반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건 사실 열외야. 그럼 센터핀 몇 개? 3개 때문이야. 그러면 셋 중에 어떤 것 때문일까 하고 빨리 확인해야 돼. 확인. 자, 보겠습니다. 얘를 해머 쪽이니까 얘가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갔다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도록 모두게 땡기고 튕기고 해주게 돼 있어. 근데 센터핀만 제대로 돼 있다면 갔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찌해야 돼?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근데 더디게 오고 있어. 아예 안 오고 섰어. 중간에 섰어. 이건 뭐예요? 바트 센터핀이 뻑뻑한 거야. 바트 센터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WC 너 싸면 되잖아. 그걸 빼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한나절이 걸렸던 사람이야. 이걸로 치라고 뺄래니까. 그렇지만 WD로
톡 가다 보시면요. 에이, WD는 또 뭐 먼지가 껴요. 부식이 딱딱해져요. 뭐 이제 이런 나쁜 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얘보다도 좀 더 퀄리티 높은 이 윤활유가 또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초심 때 여러분 이거 써고 있어도 충분해. 이런 좋은 걸 쓰면 10년째 고장이 안 나. 근데 WD 별 무리 없이 쓰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얘는 괜찮아. 문제 없이 돌아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위편을 보시는 거예요. 위편 센터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누구 힘으로? 누가 당겨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와야 돼, 지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었다 놔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어때야 돼? 톡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뻑뻑하면 툭 떨어지는 맛이 느낌이 틀려요. 느리게 오든지 흘렁하게 도중에 섰든지. 그러면 위편 센터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편 센터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액션을 높여라 이 말. 그리고 칙칙칙칙 하시라. 그것도 해머 아니 액션 전체를 들었다가 아유,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이것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에. 같이 하면 위에 해머 쪽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제거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윗편.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툭 떨어지는데 더딘 것은 심한 거고, 예, 이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들었다 나올 때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느냐. 또 얘도 괜찮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잭이에요. 잭은 꼬리를 이렇게 눌렀다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톡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를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툭 놔보듯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툭 가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가고 있으면 스프링이 약하든지 잭 센터핀이 뻑뻑하든지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어느 집인데 그 엄마는 아기를 안고 서서 날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이 소리 이렇게 보면 더디게 올라오는 거예요. 더디게 이게 사뿐에 올라와야 되는데 갔다가 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야 이거 왜 그래? 막 개인기도 보고 뭐 편하게 보고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진짜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아유 거기는 안 치는 부분이고 또 느려도 올라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못해. 근데 뭐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 어떻게 화가 나고 그냥 죽겠든지 나오면서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좋을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그때 하고 말씀드렸어요. 원인을 거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더니까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다음에 가보니까요. 이 잭이 가서 밀고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더디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입수면 돼? 칙만 하면 되는 거야, 칙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그런 시행자 안 갖게. 아니 선생님 그때 캡스톤이 또 높을 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에 뭐가 있겠나를 잘 보셔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 중에 센터핀이 뻑뻑할 수도 있더라. 잭 센터핀이. 잭 센터핀이 뻑뻑해 보세요. 더디게 가니까 잭이 밀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해머를 밀어주질 못하니까 소리가 나 안 나? 연타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요. 빠져버려요. 이럴 때도 플레인 센터핀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핀. 네. 헐거우면 어떡할까요? 헐거우면 어떤 문제가 생겨? 센터핀이 이제 삐져나오죠. 흔들흔들하고 해머가 똑바로 가서 탁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센터핀이 헐거워져서 또 헐거워지면 계속 그러고만 있느냐면 계속 이제 치대니까 어떻게 돼? 삐져나와. 1mm, 2mm 삐져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 좀 더 굵은 비늘로 바꾸기 또는 부싱을 어떻게 하게? 부싱 크로스를 부풀러지게 어떻게 하면 부풀러질까요?
살짝 수증기 분사 뭐 이런 거 또는 바늘로 그 부싱을 살살 이렇게 찔러 보세요. 어떨까? 납작해져 있던 게 좀 살아나고 이렇게 부싱 굵은 핀으로 바꾼다. 자, 이럴 때 얘기입니다. 센터 핀을 얼마나 굵은 걸로 바꿀까가 문제고. 그럴 때 그 센터 핀이라는 거는 현은 우리가 꼭 같은 굵기로 바꿔 끼우고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 센터 핀은 그때의 제작 과정에 따라서 그 메이커별로도 다 굵기는 어떻다? 틀리다. 그때의 재질이 부싱이 좀 두꺼웠다면 좀 가느다란 핀을 썼을 테고 부싱이 좀 얇았으면 구멍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좀 굵은 핀을 썼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용했던 피아노니까 또 그 어느 정도나 압축이 돼 있는지 헐거운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굵기로 바꿔 끼우는 거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막 힘들어 아플 정도로 들어가는 건 너무 굵은 거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건 너무 가는 거고 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 쑥 밀려 들어가는 정도의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는 이 센터핀 굵기 어느 정도의 것으로 교체해야 될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겁니다. 실습 시간에 센터핀.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센터핀 교체법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만 합시다. 만약에 부싱이 마모가 됐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센터핀을 굵기로 바꿔야 되지만 부싱 크로스가 빠져버렸더니 부싱이 너무 얇으면 어째야 돼? 근본적으로 부싱 크로스를 교환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 위에 그림 보세요. 센터핀을 뺀다. 여러분들이 센터핀을 뺄 일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 댐퍼 센터핀을 빼서 이 플랜지를 뺄 일이 생겼어. 만약에 또는 위편에 있는 위편 플랜지를 뺄 일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빼고 싶어요? 이럴 때 이 위편 센터핀을 빼고 싶어. 자, 위에 그림처럼 자 C번이 C1하고 점선이 있는 것이 딱딱한 목재예요. 딱딱한 나무를 C1 있는 부분을 빈 공간이야. 구멍이 뚫려 있어. 빈 공간. 이런 딱딱한 나무 목재 위에다가 센터핀을 올려놓고 공간이 있는 곳에 대고 끝에 뾰족한 송곳을 올려놓고 망치로 툭툭 때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럴 때 초심자 여러분들 막 있는 대로 힘을 탁 줘서 완전히 센터핀을 푹 빼버리면 이게 큰일이야. 그림처럼 1mm, 2mm만 센터핀이 나오게 툭툭 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끝이 이제 1mm만 나왔으니까 리퍼나 레디오 벤치를 이용해서 삐져나온 센터핀을 잡아가지고 비틀림이나 흔들림이 없이 순간적으로 딱 뽑아요. 막 너 이렇게 삐져 나와 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버려? 거기 구멍이 넓어져 버린다. 그러면 센터핀을 굵은 핀을 바꿔 끼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위편에 지금 위편에 여기 부분이 넓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핀을 꽂으려니까 굵은 핀을 써야 돼. 그런데 굵은 핀을 꽂기 위해서 지금 플랜지를 여기다 또 올려놔야 돼. 이렇게 꽂아서 핀을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부싱은 또 어때? 제대로 돼 있다면 좁아. 그러면 이제 센터핀이 안 들어가. 그래서 또 가는 센터핀을 꽂아 넣으면 얘는 흔들흔들 속에서는 이 속에서는 놀아. 그래서 센터핀을 교환해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이 피아노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다 굵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느 굵기에 맞춰야 돼. 여기 굵기에 맞춰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넓어지면 아주 낭패야.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지지 않도록 빼는 작업이 어째야 돼. 순간적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도 나옵니다. 센터핀을 빼는데 필요한 도구 뭐냐? 어떤 거? 가느다란 공간이 있는 목재.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라디오 벤치가 여기가 없다. 라디오 벤치가 이렇게 빈 공간이 여기가 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 살짝 올리고 툭툭 쳐라 하고 또
응용할 수는 있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는 그렇게 뺀 센터핀을 빼고 나서 부싱 크로스를 교환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센터핀이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빼고 싶은데 어찌해야 돼? 안 떨어져. 수증기 분사. 그 다음에 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빼서 구멍을 홍 뚫어지게 한 다음에 자, 그림처럼 이 부싱 크로스를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두께가 한 얼마쯤 됩니까? 폭이 5, 6mm 5, 6mm 된 이 부싱을 이렇게 찢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런 사이즈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위로 잘 자르면 이게 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포목점에서 칼집 넣어가지고 쫙 찢듯이 이렇게 찢어야 가장자리가 어때?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자, 끝을 뾰족하게 하고 2, 3, 4 어때요? 이렇게 꽂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접착제를 발라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이거를 잘 드는 칼로 어떻게 할까? 칼로 자르면 사계가 부싱이 안에 있겠죠. 접착제를 쓴 건 아니에요. 접착제 바르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보세요. 구멍이 뚫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뭘 꽂아 넣었어요? 센터핀을 하나 잘 꽂아 넣어서 지금 붙인 거예요. 말리도록. 요게 지금 이 부싱 크로스 만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붙인 게 이게 어떻게 붙었을까?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이렇게 툭 뚫린 이 센터핀에다가 이 플랜지 뚫어진 데다가 이걸로 쫙 끼워서 툭툭툭 끊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부싱 크로스 교환하는 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럴래도 어차피 이거 있어야 되고 빼고 자르고 말리고 붙이고 자, 이런 상황을 만났다. 나 이거 안 해요. 내버려. 그리고 뭘로? 새 플랜지를 새로 교환해버리면 되지 않냐 이 말. 그죠? 작업입니다. 근데 단지 정말 규격이 안 맞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부싱을 어떻게 교환하고 어떻게 이게 붙였을까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작업을 할 것이다. 아시죠? 부싱. 자, 벌써 여기까지만 하죠. 마치겠습니다.